안녕하십니까. 광고홍보사례연구의 주얼입니다. 네, 우리 다들 지난 한 주 다들 건강하게 잘 지냈는지 안부를 여쭙습니다. 이제 그 10월 들어와서 점점 아침 날씨가 저녁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이 더 춥게 느껴지긴 하는데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그 다음에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그 공지사항은 저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중간고사 대체 과제를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아마 이 클래스에 제가 따로 또 역시 여러분들에게 과제란에 공지를 했습니다만 일단 다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일정과 또 과제의 내용 정확히 파악하셔서 여러분들 잘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지금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7주차 수업이긴 합니다. 주차로는. 하지만 저희가 10월 초에 그 10월 1일이 추석 연휴인 관계로 저희가 휴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수업 주차로는 저희가 6주차에 해당되는 주차고요. 22일 수업 오늘 진행하는 수업이 7주차가 되겠고 다음 주 29일이 이제 8주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10월 1일 저희가 지금 수업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추후 우리 또 북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추후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던 저희가 시작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이제 중간고사를 치러야 되는 그런 지금 기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따 안내해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과제를 좀 이렇게 충분히 더 여유 있게 좀 내드리고 싶었으나 일정을 네, 저희가 또 그 행정 처리를 또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아서 제가 부득이 29일 수업일 당일까지 일단은 제한두겠다는 점 일단 미리 양해를 좀 구하고요. 근데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준비하시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과제하시기에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 진행할 수업은 이미 지난주에 저희가 5개 광고의 유통구조, 뭐 그 전주에는 저희가 이제 5개 광고가 기술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유통구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쭉 하다가 다 하지 못해서 오늘은 마무리를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떤 내용을 할까 좀 고민을 좀 하다가 저희가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는 아마 5개 광고 기획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아마 다음 주 29일은 원래 지면 시험을 보게 되면 별도의 사실은 수업을 진행을 하지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PPT 말고 제가 하나 더 준비한 PPT를 그 수업 강의록을 혹시라도 22일 오늘까지 다 끝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29일까지 넘어가서 짧게라도 좀 진행하고 좀 여유 있게 뭐 저희가 지금 영상이 2개이긴 합니다만 한 개 영상 정도 분량으로 한 25분 정도에서 30분 정도 되겠습니다. 그 영상 길이로는 그렇게 진행을 하든가 아니면 뭐 그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중요한 것은 뭐 이제 4학년 2학기이시다 보니까 어떤 수업에 대한 진도도 물론 수업 계획서 상에 맞춰서 가는 것들이 맞긴 하겠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돕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진행하면서 조금씩 내용들을 조금씩 보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뭐 물론 이제 저희가 5개 광고의 기획에도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혀 별개라고 할 수는 없기는 하겠습니다만 아마 제가 그러니까 지금 하는 PPT 말고 제가 지금 다음 PPT가 공교롭게도 5개 광고와 유통구조 2 파트 2로 해서 좀 진행을 하게 될 텐데 2의 마지막 파트가 BTL 쪽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진행을 하다가 물론 정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조금 더 좀 여러분들이 알고 졸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보강을 좀 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기획 쪽으로 좀 넘어가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유익하고 또 의미 있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쫓아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어찌되었던 오늘도 2개의 영상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제가 좀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좀 촬영을 하다 보니 이게 공교롭게도
중간에 약간 오류가 있는 수가 생길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혹시라도 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잘 또 조치를 해서 여러분들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에 진행했던 내용 잠깐 소개를 하고 저희가 쭉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수업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5개 광고와 유통구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봐야 될 일단은 좀 관심사는 일단 뭐 사실은 어떤 이론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현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편으로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5개 광고와 관련된 있는 일들을 향후에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자, 어떻게 보면 자, 직장 개념이나 또 아니면 잡으로서 자, 어떤 쪽의 일들을 내가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도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유익의 의미가 배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약간 여담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광고를 전공한 1세대의 여러분들 선배 입장에서 또 한편으로 또 전공자가 5개를 한 세대로도 역시 1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제가 뭐 정확하게 96년 12월에 제가 5개 광고에 시장에 입문을 했습니다만 그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우리 후배님들이 아니면 우리 제자분들이 5개 쪽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사실은 조금 이렇게 좀 약간 제가 아마 이렇게 좀 긍정적인 어떤 그 시그널을 주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냐면 지금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많이 열악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추천하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업종이라고나 할까요? 뭐 약간 좀 진짜 찐 선배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조금 생각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5개 광고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사실 전달하기까지는 어떤 그러한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척박했던 그 시장에서 지금은 굉장히 디지털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대기업들과 언론사가 관심을 가지는 매체가 되다 보니까 일단 여러분들 우리 후배님들과 제자님들이 사실은 한번 좀 노크를 해봐도 좋은 어떤 그런 시장이 아닐까 해보는 거죠. 그 대신 중요한 거는 저도 지금 뭐 늘상 저희 팀원들하고도 고민을 하고 현업에서 개인적으로도 고민을 하긴 합니다만, 물론 회사적인 고민도 있고요. 해보면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뭐 약간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시대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실은 이렇게 나를 맡겨버리게 되면 사실 내가 의도치 않은 곳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5개 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이 다 그렇긴 합니다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갖고자 하는 영역들이 있다면 정확하게 그 분야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좀 더 여러분들의 리스크를 줄이시는 것들이 좋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제가 선배 입장에서 또 역시 좀 코칭을 좀 해드리려고 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의미가 있을 그런 수업입니다. 관심 많이 가져보시고요. 자, 진행해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유통구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저희가 전체적인 SMCR 모델을 제가 뜬금없이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죠. 아마 뭐 사실 SMCR 모델이 뭐 커뮤니케이션 모델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또 내지는 뭐 매체 이론을 할 때도 설명할 때도 더 나오는 어떤 그런 모델이긴 합니다만, 그만큼 60년대에 나온 어떤 그런 모형이긴 하지만 지금도 뭔가 이렇게 가감을 해서 실제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뭐 어렵게 접근하려는 건 아니고 저희가 5개 광고의 유통, 자, 어떤 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자, SMCR, Sender, 메시지, 채널, 리시버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SMCR 모델을 여러분들 아마 저하고 수업 들었던 분들 중에서 아마 다른 수업에서 아마 들어보셨던 학생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자, 우리 그때 당시에 기억을 잠깐 더듬어 보면 실제로 우리가 SMCR 모델은 자,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드렸었고, 자, 샌드는 우리가 광고적인 관점,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영역으로 자,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죠. 실제로 심지어는 개인적인 영역까지도 아마 저희가 손을 댔습니다만, 자, 오늘은 자, 그 부분은 아니고요. 진짜 광고와 관련돼 있는 자, 그런 SMCR을 자, 우리가 적용한 자, 그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S는 샌더, 광고주, 클라이언트라고 얘기를 했고요. 과거에는 뭐 애드버타이저라고도 썼다고 했습니다만,
자, 두 번째가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CM이라고 하죠. 커머셜 메시지입니다. 커머셜 메시지 채널은 다 아시는 것처럼 미디어 파트가 되겠고, 자, 리시버는 저희가 뭐 컨서머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아니면 타겟들이 될 수도 있는데, 자, 광고에 있어서는 좀 더 타겟 중심으로 가는 것들이 맞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유통에 대한 부분들이 자, 샌더에 해당되는 광고주, 자,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제조업이나 기타 금융들이 어떤 기본적인 과거부터 가장 큰 광고주의 영역에 속해 있는 그런 업종이었더라면 최근에는 영화나 그다음에 공연, 여러분들 또 팬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주로 엔터테인먼트 관련돼 있는 게임까지 포함해서 자, 이런 어떤 과거에는 어떤 광고를 많이 하는 업종 아니면 뭐 신생 업종 같은 개념들이 우리 시장을 주도하면서 굉장히 좀 파일을 키워가고 있는 어떤 형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에 우리 BTS와 관련된 있는 내용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메시지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크리에이티브와 관련되어 있는 가장 많이 배우는 영역 중에 하나죠. 우리가 크리에이티브 실습, 뭐 인쇄 광고 실습, 디지털 광고 실습 이렇게 하게 되면 대부분 메시지와 관련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크리에이티브 부티크라고 해서 등장했었고요. 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커머셜 부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여기 나중에 대행사 부분 나오겠습니다만, 부티크들이 이제 메시지만 만들고 있던 시절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미디어까지도 역시 같이 핸들링을 하는 어떤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채널 부분은 당연히 매체가, 자, 이제 기존의 과거의 5개 광고 업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저희 회사 엠미디어도 약간 어떻게 보면 과거에 5개 광고 사관학교라는 어떤 그런 개념의 회사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가장 40년 넘은 회사 중에 하나가 전홍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지하철 역사와 함께 시작된 자 그런 5개 광고 매체사가 있고요. 뭐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자 실제로 자그 전홍이라는 회사와 그다음에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익산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전부 다 두자죠, 공교롭게. 뭐 대지라는 회사도 있었고요. 뭐 승보도 있었고 뭐 등등등 광인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만 자, 어찌되었던 지금 제가 언급한 회사들이 물론 그 중에는 또 현재 사라진 회사도 꽤 있습니다만 아직도 뭐 광인이나 뭐 인풍이나 뭐 승보 그다음에 지금 이야기했던 전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들이기도 합니다. 물론 정통적인 어떤 그런 5개 광고 회사들이 점점점 최근에 이제 우리 사업회 다각화를 통해서 들어오고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뭐 언론사라든가 또 한편으로 뭐 대기업들 뭐 이런 회사들과의 어떤 경쟁을 또 하는 그런 조금은 더 전쟁터와 같은 마케팅 전쟁을 하고 있는 자 그런 형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찌되었던 매체사도 되게 다변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수용자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건 조금 뭐 이번 학기에는 잠깐 내려놓을 거긴 합니다만 당연히 광고 기획 시간에 다시 5개 광고 기획을 할 때 다시 등장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유통 구조에 다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 영향을 주는 어떤 그런 자, 이해관계자라고 할까요? 우리가 뭐 스테이크홀더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이번 학기에 지금 홍보 프로젝트 실습이라는 과목에서 쓰고 있긴 합니다만 자, 어쨌든 5개 광고 업계에서 자, 5개 광고 업을 자, 주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역사를 같이 써 내려가고 있는 어떤 그런 뭐 때로는 경쟁 관계 또는 협업 관계에 있는 어떤 그런 지금 회사들을 어떤 그런 여러분들 기업들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5개 광고에 대한 유통 구조는 저희가 광고주 단에서부터 자, 대행사 단, 자 그리고 매체사, 또 한편으로 저희가 이제 미디어 랩사라는 것들이 또 이제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게 될 텐데 아마 제가 다음 시간에 하게 될 이야기 중에 큰 축이 다음 주에 BTL 매체 외에 미디어 랩사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를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어 랩사가 사실은 저희가 ATL 매체보다는 BTL 매체에 대한 어떤 그런 니즈 때문에 광고주의 니즈 때문에 과거에 등장했던 회사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미디어 랩과 그 다음에 우리 BTL 매체를 같이 결합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사실 기대를 좀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따끈따끈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넘어가 볼게요. 제가 지금 시간을 좀 전반부에 많이 끌고 있는데, 자, 일단 광고주와 대행사, 그 다음에 매체사까지 설명해 드렸고, 이제 미디어랩스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그리고 순서는, 자, 광고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일단 뭐니 뭐니 해도, 자, 머니를 써주시는, 뭐 표현이 이렇게 합니다만, 광고주가 가장, 5개 광고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광고 산업의 가장 중심축에 있죠. 자, 그리고 그럼 광고주의 어떤 광고 업무를 대신해주는 대행사와 그 다음에 대행사의 업무를 또 미디어적으로 또 대신해주는 랩사, 자, 그리고 마지막 끝단에 있는 매체사 이르기까지, 자, 이렇게 네 개의 영역들이 계속해서 순환 구조를 이루면서, 자, 우리가 5개 광고에 대한 유통 시장을, 자, 구성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설명해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광고주, 이번 PPT에서 보실 내용들은, 자, 광고주가 어떤 종류, 어떤 업종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자, 아까 보셨던, 자, 대행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겠고요. 또 미디어 랩사, 그 다음에 매체사, 이렇게 각각의 영역에서, 자,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제가 조금, 그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히려 텍스트 위주보다는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좀 쉽게끔 제가 해드리려고, 그림으로 좀 준비를, 사진으로 했으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5개 광고와 기술에서 보여드리려고 했었던, 자, 그런 영상, 그러니까 그 매체 운영 영상이, 지난번에 올해로 사실 누락이 됐는데, 마침,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마 영상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매체의 어떤 다변화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꼭지에서 제가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또 역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우리 광고주의, 다양성을 좀 얘기를 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업종이 다양화됐다고 얘기를 했죠. 아까도. 자, 뭐 제조업이나 금융들이 가장 또 건설까지 가장 기본적인 어떤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쭉 끌고 갔던 어떤 그런 시장 주도 매체 광고주 업종이었더라면, 자, 지금은 뭐 게임 광고주 군이나 그다음에 팬클럽들, 팬덤까지, 자, 이렇게 영역이 되게 다양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뭐 공연, 아까 엔터테인먼트 광고주 얘기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우리 공연이라든가 영화, 자, 이런 광고주 군들이 과거에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먹고 살기 굉장히 바빴을 때는 기초적인 어떤 기초제 중심으로 사실 산업이 운영이 되죠. 하지만 어느 정도 GDP가 올라가고 또 삶의 어떤 윤택성, 또 아니면 요즘에는 뭐 워라밸 얘기 많이 합니다만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문화 공연에 대한 어떤 관심도 많아지기 시작을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니즈가 따라가 있다 보니까 공급이 역시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팬클럽에 대한 얘기를 한번 시작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것보다 우리 팬덤 BTS 관련해서 드디어 지난주에 상장을 했습니다. 코스피에. 많이들 사실은 뭐 1억 뭐 청약을 하면 한두 주 받을까, 두세 주인가 받는다라는 얘기를 뭐 많이 했었습니다만, 일단은 처음에 상장가가 25만 원인가 제 기억으로 한 26만 원, 엄청 되게 셌죠. 다들 뭐 시장 평가로는 뭐 5만 원에서 한 7만 원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어찌되었던 그만큼 BTS에 대한 영향력이 그만큼 세계를 넘어서서 국내 어떤 증시에까지도 역시 영향을 줬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시혁 우리 그 CEO께서 이제 제가 딱 아마 상장하자마자 그 주식 가치 총액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제 돈이 있다라기보다는 주식을 만약에 해당되는 시가에서 시점에서 팔았다라고 했을 때 뭐 3점 몇 조 원인가 이렇게 돼서 3조가 훨씬 넘는.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주식 가치 순위로 6위인가 7위까지 아마 했다가 지금 사실 뭐 워낙에 엔터주라고 해서 좀 여러 가지 뭐 이제 뭐 편이 그렇습니다만 뭐 이제 시장에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뭐 분석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 대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는데 뭐 하여튼 뭐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이 현실 적용이 되면서 좀 주가가 빠지고 있는 형국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엔터 광고주가 이렇게 크게 관심을 가질 만한 자 그런 어떤 하나의 기업으로 업종으로 키우기 위해서 자 많은 분들이 노력했다는 거죠. 물론 그 중심에 있는 BTS가 또 많은 또 노력들을 했겠습니다만,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자 아미들이 자 우리가 공식 우리 팬클럽이 아미죠. 네, 우리 군대처럼 네, 굉장히 많은 팬들이 각자 우리 멤버들의 생일뿐만 아니라 또 앨범이 발매가 되거나 또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자 많은 5개 광고 매체, 물론 다른 매체들도 역시 통해서 지금 많이 노출하고 있습니다만 5개 광고가 노출 효과라는 부분들이 워낙에 그러니까 큰 매체, 대형 매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가 크다 보니까 뭐 지난번에 다 보여드렸었습니다만 그러면 파워풀한 매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마도 팬덤들의 어떤 그런 서로 경쟁적인 어떤 구도 속에서 그런 것들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좀 더
많이 5개 광고 쪽으로 유입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어쨌든 우리 5개 광고 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역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자 그런 광고 주군이라는 것들을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KTX, 자, 이렇게, 원래 우리 공기업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특히 이제 우리 아이돌 그룹들을 이 랩싱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지면을 활용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았던 한 번도 집행했던 사례가 없었습니다만, 제가 볼 땐 BTS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제 집행을 했고요. 거의 제가 팬클럽의 역습이라고 할 정도로 파워풀하게 진행했었다라고, 9월 1일부터 10월 초까지 진행했었던 거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제작비가 한 8천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광고료가 참. 그러니까 그 이제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운영하는데, 8천만 원이라는 어떤 거액의 기금이 조성이 되어져서, BTS 전국에 생일 광고를 진행했다라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였죠. 일단 뭐 KTX는 약간은 좀 리스크를 떠안고 일단 지면을 대여했습니다만, 자 방탄소년단이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자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일단 뭐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부가효과를 훨씬 더 많이 가져간 어떤 형국이 됐죠. 그래서 오히려 뭐 받았던 광고료를 받았던 8천만 원보다 훨씬 더 몇십 배, 몇백 배의 어떤 가치를 나타냈다라는 어떤 그런 굉장히 긍정적인 내부적인 어떤 보고도 좀 있었고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진행했다라는 것들을 이제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지난주가 이제 거기까지였죠. 그래서 자, 이렇게 뭔가 뭐라고 표현이 뭐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글로벌 리더들, 그다음에 글로벌 기업들이 단순하게 뭐 아까 말씀드렸던 최근에 뭐 IT 기업들도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이제는 과거의 어떤 진짜 정통적인 어떤 개념의 그런 회사들만 성공하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 아이디어와 그다음에 또 우리 소비자를 공감시킬 수 있고 자 감동을 줄 수 있는 어떤 업종들이라면 충분히 이제는 자 세계적인 자 그런 비즈니스 또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어찌되었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자 굉장히 최근 들어서 BTS와 함께 자 지금 많은 주목을,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는 것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아마 이 페이지였었을 겁니다. 자, 이 모금이 뭐 5억 이상이 모금이 됐다고 설명해 드렸었습니다만, 물론 BTS 또 중국에서 또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훨씬 더 많은 또 예상보다 많은 모금들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던 자,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모금도 하고요. 광고도 진행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다못해 이렇게 가로 배너에다가 어떤 위치에 어떻게 수량을 나눌지까지도 이렇게 좀 조직적으로 잘 이렇게 플랜을 해갖고 움직인다는 것들이 이제 뭐 단순하게 그냥 조명하고 하나를 집행하면서 얼마를 모으고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뛰어넘는 어떤 그런 뭐 진짜 파워풀한 어떤 광고 업계에 어떤 그런 진짜 떠오르는 다크호스로 등장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에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불씨를 당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던 내용들이었었습니다. 뭐 아마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던 대부분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마 이해가 뭐 쉽게 되셨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뭐 사실은 이해라기보다는 아마 여기 어떤 팩트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아마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리마인드라는 어떤 의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버전으로 가볼게요. 똑같이 이제 팬클럽입니다. 아이돌 팬덤인데요. 이제 뭐 일반적으로 좀 BTS나 또 아니면 블랙핑크, 제가 뭐 개인적으로는 블랙핑크 로제의 어떤 그런 광고를 제가 우리 코엑스 매체로 좀 진행했다고 좀 설명을 제가 드렸었죠. 제가 우리 오개강과 기술 얘기를 할 때. 자, 이제는 자, 여러분들 최근에 아마 트로트 전성시대가 됐습니다. 자, 우리 뭐 너나 할 것 없이. 자, 특히 뭐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구조적으로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외부로 나오는 것보다는 특히 이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더욱더 이제 감염에 대한 위험이 더 크다 보니까 물론 그 이전에도 이제 TV 시청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세대긴 하시죠, 다들. 근데 오히려 이제 더욱더 집 밖을 나오기 쉽지 않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 중에서 특히 중장년층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TV를 통해서 TV를 관람하는 것들, 시청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그 여가 활동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 TV에서 역시 자, 새로운 장르로 등장하는 자, 이런 우리 트로트 열풍들이 역시 같이 맞물려서 시너지가 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영웅 씨를 중심으로 자, 그 당시 뭐 베스트 세븐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어떤 그런 출연하셨던 어떤 그런 가수분들이 중장년층 이상의 특히 뭐 표현이 죄송하긴 합니다만 우리 엄마 부대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줌마 부대들 자 이렇게 굉장히 중심으로 굉장히 뜨겁게 지금 현재 불살르고 있다, 불이 타올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장르가 확대가 되는 거죠. 기존의 어떤 뭐 댄스나 힙합이나 어떤 이런 기존의 아이돌 중심에서 이제 우리 정서적으로 자 중장년층 이상이 좋아할 만한 자 트로트 우리가 표현이 그렇습니다. 옛날에 뭐 뽕짝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트로트라고 하는 어떤 정통 우리나라의 어떤 음악 장르가 자 지금 세대를 거슬러서 자 지금 시대에 이 데이터 AI 시대에 자, 새로운 하나의 장르를 개척하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실제 목격했던 사진을 지금 제가 찍었던 사진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삼성역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정확하게 누가 누군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여기 빼곡하게 포스트잇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게 원래는 만약에 광고를 붙여놓고요. 제가 이제 매체사 개념으로 가서 뭔가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광고적인 목적으로 뭘 붙였다고 하면은 자, 교통공사에서 바로 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업자가 이제 붙였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거죠.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허용이 되지 않는데 자, 하지만 팬들이 붙이는 거는 예외라는 겁니다. 그것은 법적인 저촉이 안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지하철 가시다가 막 포스트잇 같은 게 막 붙어 있는 것들은 자, 떼려고 하지 마시고요. 뭐 떼도 큰일 나겠지만 안 떼시겠지만 자, 그렇게 법적으로 왜 팬들이 갖다 붙인 것들은 전혀 무방하다고 제가 그렇게 유권 해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렇게 이제 요것들은 기본인 거죠. 뭐 포스트잇 정도 붙이는 건 이제 애교일 것 같고요. 자, 이제 하나 제가 이찬원님 거, 자, 우리 베스트 세븐 중에 계셨죠. 자, 방금은 삼성역이었고요. 지금은 강남역입니다. 자, 참 좋은 사람 이찬원님. 그래서 제가 올해 초에 제가 찍었던 사진입니다. 현재 그 뭐죠? 강남역에서 목격을 했는데 아마 그날이 개천일이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는 다수의 우리 여성분들이 모여 계시죠? 제가 사실은 이게 좀 약간 멀리서 이제 뭐 어쨌든 저희가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뒷모습의 측면만 찍었습니다. 뭐 이게 다른 목적은 아니고 이렇게 뭔가 팬덤들이 이런 활동들을 실제 조명 광고에다가 집행하면서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바로 뒤에 나올 텐데 또 되게 중요한 개념이 하나 또 있습니다. 제가 이거 실제 지금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리얼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뭐냐면 직접 현장 참여와 응원하십니다. 다른 건 아니었고요. 자, 여기 보시는 자, 조끼들을 자, 깜짝 놀랐어요. 자, 갑자기 막 이찬원님 그 조명 광고 앞에 딱 모이시더니 준비해 오셨던 조끼를 막 입었어요. 뒤에 뭐 이찬원님의 어떤 이름이 써 있고 뭐 이렇게 쭉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응원 조끼 같은 거였던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떤 그냥 진짜 거의 뭐 공연가 같은 수준으로 자, 너무 환호하시고 자, 이렇게 했던 자, 어떻게 보면 이게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뭐 대부분 뭐 여러분들 예상하시겠지만 아이돌 그러면 뭐 중고등학생, 여학생들이 아니면 초등학생들이 막 현장에 나와서 막 더 열렬하게 환호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자, 지금 이제, 자, 표현이 그렇습니다. 엄마들이 나오셔서, 그러니까 그 자녀들의 엄마들이 나오셔서, 자, 트로트, 어떻게 보면 자기들 거의 아들뻘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거의 뭐 이제 조카뻘 되는 어떤 그런 가수들을 응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많은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진짜 트로트 광풍이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실제 이렇게 강남역에서 진행했던 적도 있었고요. 뭐 여기 말고도 뭐 워낙에 많은 조명 광고에 많은 자 아이돌뿐만 아니라 자 트롯 가수들도 역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자 뒤에 보시면 자 이제 장르의 확대인데 이제 팬텀싱어 여러분도 혹시 팬텀싱어 보신 분들 계신가요? 저는 이제 본방사수 하지 못했는데 자 팬텀싱어 3 자 우리 길병민 님이라고 이제 등장을 하십니다. 저도 처음에 몰랐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 지인분이 마침 팬클럽 부회장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이 팬클럽 부회장님도 여러분들이 어디 소속인지를 알게 되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고개를 아마 끄덕이실 거야. 왜냐면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들어봤을 만한 어떤 그런 조직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자 일단은 아까 일반적인 가요뿐만 아니라 자 그다음 또 하나가 자 방금 트로트였었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팬텀싱어는 이제 거의 뮤지컬 수준의 그러니까 어떤 특히 이제 나오시는 우리 가수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그런 뭐 일반 가요를 부르시는 가수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성악을 전공하시고 자 이런 분들이 이제 등장하시는 거죠. 길병민 님도 역시
성악을 전공하신 자, 그런 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레떼아모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레떼아모르 실제 팬텀싱어 3에서 3위를 한 팀이긴 합니다. 자, 3위를 한 팀임에도 불구하고, 자, 전체 그 팀의 어떤 그런 광고뿐만 아니라 지금 방금 그 중에 자, 길병민님이라고 자, 하나의 어떤 자, 이분이신데, 자, 이분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앨범 발매나 자, 이런 어떤 그런 그런 기념일들을 좀 뭔가 응원하기 위해서 자, 팬클럽에서 광고를 진행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삼성역에 자, 보시는 것처럼 자, 데뷔 음반 발매의 어떤 광고를 자, 제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주까지 하면 여러분들 수업 주차로 따지면 이제 3주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10월 5일 날 시작을 했거든요. 자, 따끈따끈하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자, 보시면 그리고 여기 팀은 자, 바로 한 칸.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바로 한 칸이 요거고요. 그리고 바로 옆이 자, 요 사이드입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 근접해서 좀 광고를 집행하고 계시죠. 그래서 자, 소속팀과는 별도로 자, 개인 어떤 팬클럽들이 자, 여기 위로라고 하는 팬클럽 명입니다. 위로. 자, 우리 길병민님 팬클럽 명인데 자, 공식 팬클럽입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자, 아이돌, 트롯 가수, 자, 그다음에 이제 성악 가수 이르기까지 자, 그냥 어떤 장르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무너진 거죠. 자, 이제는 자, 뭐 그것도 자, 우리가 진짜 뭐 중고등학생이 우리 팬이거나 또 아니면 젊은 뭐 소위 청년층이 팬이거나 아니면 중장년층 팬이든 간에 자, 자기들이 어떤 응원하고 있는 어떤 그런 자, 그런 우리 셀럽들을 자, 이제는 자, 굉장히 많은 5개 가구 매체를 통해서 자, 직접적으로 자, 홍보를 하고 응원을 하고 그다음에 노출 효과까지 그리고 이런 사진들을 본인들의 어떤 그런 SNS 같은 거에 또 공유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5개 광고가 어떻게 나아갈 방향성들을 지금 현재 자, 팬클럽 광고주들이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컨텐츠를 실제로 활용을 해서 그 컨텐츠를 바이럴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좋은 의미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지금 뭐 전에 계속 논문 이야기를 말씀드리긴 합니다만, 자, 그런 것도 이제 이렇게 이제 팬클럽들의 광고를 보면서 저도 어떤 방향성들을 조금 더 좀 더 수정하고 더 가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굉장히 자, 우리 팬클럽이 최근 들어와서 중요한 어떤 그런 광고 주군으로 자, 떠오른 신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장르의 구분이 자, 거의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과거에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뭐 예전에 뭐 하얀 풍선, 그다음에 파란 풍선으로 대변됐던 우리가 하얀 풍선 H.O.T, 뭐 그다음 노란색이 아마 잭스키스였나요? 제키. 그다음에 우리 파란색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또 잘 아실지 모르겠네요. 우리 G.O.D. 자, 이렇게 과거에 나왔던 어떤 그런 어떤 형태들이었다면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런 자녀들을 부모님들이 통제하려고 했던 그런 시대였었잖아요. 과거에는. 하지만 근데 그게 불과 10년, 20년 요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자, 자녀는 자, 아이돌 그룹의 굉장히 열성을 보이고 있고요. 열렬히 환호를 하고 있고, 자, 엄마들은 자, 거꾸로 자, 본인들이 좋아하는 자, 그런 자, 또 우리 트로트 가수나 또 그다음에 성악 가수에게 자, 이게 몰두하는 어떤 새로운 현상들이 자,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기조와 같이 맞물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설명을 좀 너무 깊게 드렸네요. 자, 이제 빨리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게임 광고주입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게임 광고주는, 자, 우리 팬덤보다는 조금 더 일찍 우기 광고의 어떤 매체들을 활용하기 시작했던 광고주군이기도 합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게 2014년도에 이제 슈퍼셀입니다. 나스미디어, 제가 근무했던, 그리고 근무하고 있던 시기에 진행했던 광고주였었고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지하철 광고를 집행하면서 뭐 수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다 알고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자, 보시는 자, 이런 ATL 매체들을 또 진행했었고요. 자, 뭐 우리 전광판, 그다음에 강남역 지하상가, 버스웨브 광고, 그다음에 역시 강남역 지하상가, 자, 이런 식으로 자, 진행을 했었고요. 자,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BTL 광고 매체. 이건 요거는 제가 나중에 두 번째 PPT에도 나옵니다만, 자, 이런 식으로 자, 보시는 것처럼 원래 없었던 이건 지금 다행히 별마당 도서관이 들어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만 지금은 별마당 때문에 사실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미디어 형식이긴 합니다만 자, 어찌되었던 자, 이렇게 새롭게 BTL 개념의 매체들을 도입을 해서 훨씬 더 어떤 주목률과 그 다음에 어떤 노출 효과들을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광고적 캠페인을 진행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슈퍼셀이 지금까지 자, 어떤 게임 광고의 레전드로 현재도 자, 인지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예산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된다고 한다면
실제 자 우리 슈퍼셀처럼 자 굉장히 다양한 자 타겟팅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장소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마다 또 스팟마다 자 광고를 자 계속해서 좀 집중해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이제 2020년 3, 4분기를 제가 모바일 게임, 한번 제가 분석을 이제 저희 회사 매체 갖고 한번 해봤어요. 아까 이제 14년도 이제 거리가 있다 보니까, 제가 요거 하나만 설명해 드리고 잠깐 우리가 다음, 좀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2020년도에 1월 달 지나서 2월 달, 뭐 좋습니다. 뭐 우리 설 연휴까지 지나고 나서 바로 저희가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자 그런 바이러스를 맞닥뜨리면서 자 모든 업종들이 자 어떤 경기 침체를 맞게 됩니다. 뭐 공항부터 여행, 그쵸? 뭐 숙박까지 하고 다 전부 다. 자 그리고 그 중에 하나 또 광고 쪽도 마찬가지였죠. 왜냐면 광고주가 돈을 쓰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서 7월 달 들어와서 이제 하반기 들어와서 자 조금씩 이제 꿈틀대기 시작을 합니다. 광고주 근데 그 중에서 게임 광고가 자 좀 더 포문을 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는 모든 매체가 거의 셧다운과 가까운 형태로 자, 진행이 됐었지만 자 7월부터 이제 3, 4분기 지금 9월 저희가 결산했습니다만 자 굉장히 뭐 물론 일부 매체이긴 합니다만 자 지금 좀 더 뭐라고 할까요? 거의 심폐소생술과 가까운 정도로 실제로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회사 매체를 이제 활용하시긴 했습니다만 다양한 오개 광고에 참여하시면서 이제 시장을 좀 더 이제 뭐라고 할까 활성화를 좀 하게끔 해준 광고주가 바로 게임 광고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강남역에 저희가 이제 뭐 제가 기술할 때 보여드렸던 그런 매체이긴 합니다만 제가 강남역 PMP라는 명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파노라마 미디어 뭐 이렇게 나가는 어떤 형태의 PMP 개념인 건데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8개의 기둥이 전부 다 디지털이고요. 근데 상단에 있는 자 캐노피도 역시 자 일렬로 쭉 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또 우리 캐노피입니다. 이거 디지털 매체입니다. 그래서 2호선 강남역과 신분당선 자 강남역을 이어주면서 환승을 해서 판교까지 가는 아무래도 게임 광고주가 최근에는 그런 것도 되게 좀 중요한 개념인데 뭐냐면 전략적으로 왜 강남역의 지하상가도 지하 쪽에 물론 매체가 좋다라는 것도 있긴 합니다. 왜냐면 주변 매체 중에 요 매체를 대응할 만한 매체가 사실 없기도 하고요. 워낙에 좀 고화질의 매체로 좀 제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중요한 건 자, 판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 우리가 최근에 이제 IT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계시죠. 우리가 NC소프트부터 시작을 해서, 자, 게임 광고주가 굉장히 많이 참여를, 그쪽으로 좀 뭐 본사를 옮겼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접점이, 어떻게 보면 강남과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호스트에 있다는 것도 주요하겠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맞물려서, 자, 게임 광고가, 많이 들어와서 진행했다는 얘기인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제가 직접 엑셀로 정리를 한 거고요. 7월과 8월, 9월은 잠깐 빼놨습니다만, 뭐,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만, 자, 7월부터 8월에 보시는, 자, 노란색으로 표기한 게 바로 게임 광고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슬램덩크, 아이러브 커피, 가디언즈, 테일즈, A3, 엑사, 자, 할 거 없이 뭐, 스테리테일, 동방불패 전부 다 이게 좀 게임 광고주들이거든요. 뭐, 그 중에 또 나머지 뭐, 넷플릭스도 있고, 뭐, 뷰티, 식품, 뭐, 팬클럽들도 있긴 합니다만,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3, 4분기 집계를 해보니까 총 23건 중에 광고 집행한 것 중에 한 9건 정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40% 정도가 뭐였냐면 게임 광고주 군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게임 광고가 지금 최근에 팬덤과 함께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을 그러니까 사실은 광고주, 5개 광고가 조금 더 그래도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어떤 가장 중요한 업종으로 자, 떠올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팬덤과 함께 자, 게임 광고주가 굉장히 중요한 광고주군이 현재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자, 끝으로 자, 전반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